만드는데 5초, 사용하는데 5분, 썩는데 500년 걸린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이 비닐, 플라스틱 정말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특히 여름철 또 사용량이 증가하면서 더더욱 환경오염이 심각하다는데 우리 지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쓰레기 줄이고 탄소 중립 실천해야 되는 때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예, 자원순환시민센터의 김추종 대표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시민센터 김추종입니다. 예, 여름철 일회용품 사용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선 지난 장마 기간 동안 우산, 비닐, 그러니까 특히나 우산 비닐 요 사용이 급증했다고요. 어느 정도입니까? 예, 지금 1년에 우산 비닐이 한 2억 장 넘게 사용되고 있거든요. 예. 요즘 이제 장마철은 아시는 것처럼 비도 많이 오시긴 하지만 비가 왔다가 멈췄다가 비가 왔다 이런 형태가 많이 반복되기 때문에 그만큼 우산을 사용했다가 들어갈 때 우산 비닐 사용 횟수가 2-3배 이상 늘어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와 같은 날씨 패턴을 보인다면 아마 장마철에는 더더욱 더 많은 우산 비닐이 사용되지 않을까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우산을 가지고 오지 않아가지고 우리 보통 이제 비닐 우산이라 부르는 일회용까지는 아니고 요새는 그래도 다회용으로 쓸 수는 있긴 하던데 그게 좀 약한 그 우산을 계속 쓴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그것도 이제 우산을 그 실내 들어가기 전에 이제 비닐로 덮잖아요. 그러니까 그 비닐도 문제다. 그치? 그게 이렇게 쌓여 있으면은 나 저거 안 쓰고 싶은데 마음속에 조금 죄책감 같은 것들도 느껴져요. 네. 예. 아니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지난해 11월에 자원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렇게 하는데 이 내용은 뭐고 현장에서 어떻게 잘 이루어지고 실효성은 어떻는지 궁금합니다. 예, 작년 11월 24일부터 발효가 됐는데요. 네. 방금 말씀하신 일회용 우산 비닐 같은 경우에는 이제 3,000제곱미터작 907평 이상의 이제 일반 민간 건물에서도 그걸 사용을 못하도록 돼 있거든요. 네. 근데 문제는 1년 동안 계도 기간을 뒀습니다. 그래서 올해 11월 24일까지는 단속을 할 수가 없는 상태고요.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서는 여전히 우산 비닐이라든지 그리고 카페에서 매장 내 사용이 금지된 일회용 종이컵까지도 상당히 많이 사용되고 있는 걸로 저희가 모니터링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예. 요즘은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우산 비닐 말고 이렇게 터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안에 털처럼 이렇게 있어가지고 그거 좀 유용한 것 같던데 어떻습니까? 예, 요즘 다양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한 형태의 빗물 제거기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공공기관부터 거의 설치가 많이 됐고요. 방금 말씀드린 민간 건물 같은 경우에는 아직 계도 기간이라서 설치가 많이 안 된 상태이긴 하지만 빗물 제거기가 설치된 곳에서는 상당히 효과를 보고 있고 우산 비닐 감소가 확실한 걸로 지금 나타나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민간 건물들까지도 빨리빨리 확대하는 것이 상당히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러고 보니까 이제 공공 건물이라든지 큰 건물에는 보니까 그게 좀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요 우산 비닐 사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이제 보시는 것처럼 가져가셨을 때 이제 우산 비닐보다는 빗물 제거기를 사용하시는 게 좋겠고요. 일단 하나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제일 처음에 우산을 사게 되면 안에 보시면 이제 비닐 커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산하고 똑같은 색깔의 가진 커버가 있습니다. 맞아요. 보통 그거 사용하지 않고 버리시는데 그걸 갖고 계시다가 건물 안에 들어갈 때 그걸 쏙 씌워서 들어갔다 나올 때 또 사용하고 하면 여러 번 사용할 수도 있고 우산 비닐이 필요 없는 그런 형태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빗물 제거기를 활용하시든지 아니면 우리가 우산 제일 처음 샀을 때 받게 되는 그 비닐 커버를 여러 번 사용하시면 우산 비닐이 아마 거의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옛날에는 우산에 그 살에다가 그 우산 커버 이렇게 묶어가지고 이렇게 다녔는데 맞아요. 어느 순간 없어졌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어디 갔나 싶었는데 그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네요. 그죠? 빗물이 있는 상태로 우산을 가지고 오면은 그 실내에서 미끄러지거나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밖에서 탈탈 털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주 이 부분이 진짜 큰 문제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난 장마 기간에 집중호우 때문에 이제 강과 하천에 그 쓰레기들이 정말 바다로 많이 유입됐는데 그 해양 부유 쓰레기 보니까 다 플라스틱 통이더라고요. 어떻게 어느 정도나 됐나요? 우리가 이제 바다에 들어가는 쓰레기 중에 한 35%는 이제 바다에서 발생합니다. 배라든지 항만에서 발생하는데 나머지 65%가 육상으로부터 옵니다. 말씀하신 대로 해안가라든지 하천에서 유입되고 또 이게 홍수 났을 때 여러 가지 나뭇가지라든지 플라스틱이라든지 스티로폼 몰려오지 않습니까? 65% 정도 되기 때문에 그 육지에서 몰려오는 쓰레기가 바다에 훨씬 많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해양 부유 쓰레기가 생기면은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는 거지?
첫 번째는 제가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잘게 쪼개져서 미세 플라스틱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게 먹이사슬을 통해서 우리 인간한테 들어오는 거고요. 그다음에 해양에 쓰레기가 많다는 건 그만큼 해양에 그 살 수 있는 생명체들이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바다로부터 많이 얻었던 그런 여러 가지 어족 자원들이 없어지는 상태가 되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탄소 흡수가 되면 나무를 많이 생각하시는데 예, 바다도 엄청나게 많은 탄소를 흡수를 하거든요. 그래서 바다 생태가 파괴되면 바다에 있는 식물 같은 게 없어지니까 탄소를 흡수를 할 수 있는 능력까지 떨어지다 보니까 지구 온난화를 더 가속화시키는. 그래서 이 해양 쓰레기라는 게 여러 가지 문제를 많이 낳고 있는 아주 중차대한 문제로 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부유 쓰레기뿐만 아니라 이제 피서철이기 때문에 해수욕장 이용객들도 많이 늘고 그래서 요즘은 해변에서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 전화 한 통이면은 다 배달해 주거든요. 예. 그러면 그런 쓰레기들도 그냥 뭐 좀 버리고 가면 좋은데 분리 배출하면 좋은데 이거 그냥 버리고 가면은 많이 늘고 있다고요? 예, 비교를 한번 해드릴게요. 우리가 그 명절 되면 네. 그 고속도로 휴게소에 쓰레기 엄청나게 많아지고 네, 맞아요. 각종 주위에 쓰레기 투기가 많이 되지 않습니까? 예, 예. 마찬가지로 이제 휴가철에는 해변으로 많이 놀러 오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해변에 있는 쓰레기통도 넘쳐나게 되고 주변에 무단 투기도 많아지면서 예. 해양 쓰레기가 거의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아침에 한 번씩 부산에는 이제 해수욕장에 많이 가보시면 아침마다 그 쓰레기를 수거하느라고 상당히 많은 분들이 전쟁을 치르는 게 매일매일 일상사가 되고 있는 좀 그런 실정입니다. 네. 그러면 또 우리 시민들이 좀 요 바다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는 뭐 어떤 노력들이 필요할까요? 일단은 이제 해수욕장 같은 경우에는 그 휴가철 같은 경우에는 쓰레기통이 설치되어 있는데요. 네. 그래서 한계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한 번씩 저도 한번 토요일 한번 가봤는데 해운대 해수욕장에 네. 쓰레기통이 넘쳐날 정도로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여러분들이 가져가서 발생한 쓰레기는 가능한 한 좀 숙소라든지 가정으로 가져오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네.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좀 해수욕장 그런 쓰레기통을 잘 활용을 하고 또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넘쳐나 보일 때는 바로 당국에 연락을 해서 좀 이것도 치워져 가지고 넘쳐남으로 인해 가지고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좀 줄일 수 있도록 함께 도와주시면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넘쳐나면 그 다음부터는 어디로 막 이렇게 쓰레기가 돌아다닐지 네. 모르니까 빨리 수거해가지고 일정 장소로 옮기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 예. 그 날씨가 덥다 보니까 그 일회용 컵 사용도 많이 늘어나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뭐 아이스 커피 많이 드시니까. 일단 그 매장에서는 뭐 일회용컵 사용이 그렇게 많지는 않긴 하지만 네네. 여름에 시원한 거 들고 이제 테이크아웃 밖으로 많이 네. 나가시잖아요. 그럴 그렇죠. 때 이제 일회용컵을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요즘 그걸 줄이기 위해서 텀블러에 대한 이야기가 많긴 하지만 저희가 얼마 전에 모니터링을 해보더라도 아직까지는 텀블러 사용이 거의 몇 %밖에 안 되거든요. 네네. 거의 대부분을 다 일회용컵으로 테이크아웃을 하시다 보니까 여름철이 되고 날씨가 더워져서 시원한 물 찾게 되면 일회용컵 사용량이 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아직 현재 상황이 그대로 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회용 컵 대신 다회용 컵이나 텀블러 사용하게 되면 탄소 배출 얼마나 줄일 수 있게 되는 겁니까? 예, 뭐 한 곳을 인용을 하면요, 기후 변화 행동 연구소라는 곳이 있는데 네. 여기서 조사를 해보니까 이제 만들고 버려지는 과정 속에서 발생하는 탄소가 그 텀블러가 그 플라스틱 컵이 13배, 그다음 일회용 종이컵이 24배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텀블러를 사가지고 몇 번 안 쓰고 버리면 그리고 또 텀블러를 사용하게 되면 탄소 배출 효과가 없는 거고요. 네네. 수십 번 이상 계속 사용해서 제 말 표현대로 하면 똘똘하고 멋진 텀블러 하나 구입해서 오랫동안 사용하시면 그 사용하는 기간만큼 탄소 배출이 계속 줄어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텀블러도 막 종류별로 했는데 얼마 안 쓰고 버리고 뭐 이러면 그 쓰나 마나하다 이런 말씀이세요. 예. 그 지구도 살리고 페트도 모으고 그린 포인트도 받을 수 있는 페트방? 이건 뭡니까? 페트방? 예, 비교를 하나 해드릴게요. 우리가 무인 카페 같은 데 가시면 예. 자판기들이 막 있고 저희가 이제 돈을 투입해서 음료수를 마시는 그런 형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 페트방은 달리 방금 말씀드린 자판기 같은 무인 해수기가 있는 공간이 있는데요. 예. 사용자들이 가셔가지고 페트병을 투입을 하면 포인트를 적립해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유지하시는 분들은 혹시나 그 수거된 페트병을 잘게 쪼갠 플레이크 형태로 만들어서 팔아서 수익을 가져가는 그런 형태의 공간이 만들어져서 배출하시는 분도 이익을 얻을 수 있고 운영하시는 분들도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페트병이 요즘 전국에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들리고 있습니다. 네. 이런 것도 하나 이제 우리 시민들이 탄소 중립을 실천하고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될 텐데 우리 시민들이 또 할 수 있는 팁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오늘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요. 네네. 하나 제안 드리자면 좀 새로운 단골집을 만드셔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어떻게 하냐면 내가 이제 테이크아웃 하고 싶은데 텀블러에 안 가져갔지만 다이용컵으로 테이크아웃을 해주는 가게. 네.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네. 그다음에 갔을 때 뭘 구입했을 때 무조건 비닐봉지에 담아두지 않고 가급적이면 비닐봉지를 안 쓰려고 유도하는 가게. 또 그리고 예를 들면 포장재가 없이 알맹이만 파는 제로 웨이스트 가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지금 현재 숫자는 많지는 않지만 점점 되게 좀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변을 잘 살펴보시면 우리 집 주위에 그런 곳이 없나. 그런 곳이 있다 그러면 그런 집을 단골로 삼으셔가지고 쓰레기 없이 건강한 소비를 하시고 또 이런 것들이 습관이 되면 아마 자연스럽게 될 거기 때문에 제 오늘 추천은 쓰레기가 적게 나오는 아예 나오지 않는 새로운 단골 가게를 만드셔가지고 단골 가게를 습관처럼 명해보시면 어떨까라는 탄소 중립과 쓰레기 줄이는 단골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SNS도 많이 하는데 이런 가게들 SNS도 올리고 이렇게. 네네네. 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자원순환시민센터 김추종 대표였습니다.